마동석 좀비 나오나요? 공유 좀비 나오나요? 부산행 꼭 봐야 되나요? 김수환 나오나요? 정유미는 어떻게 됐나요? 정유미가 낳은 아기는 살아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시사회로 보러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제발 평작이라도 됐으면, 평잼이라도 됐으면, 무난하기라도 했으면, 볼만하기라도 했으면, 영화가 영화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니, 한국 영화 관계자 여러분, 한국 영화 제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관객들이 이제는 대작, 명작도 안 바래. 제발 영화였으면, 그냥 평범한 영화 얘기라도 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이거 뭐 혹시 반도의 흥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봉했던 영화들이 일부러 망작들만 개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업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볼만합니까? 볼만할까요? 볼만하기라도 했으면 이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볼만해요. 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영화 자체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하긴 해요. 자,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드릴 영화는 바로 반도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들, 마동석 좀비 뭐 이런 거에 다 답변을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마동석 좀비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무대가 다릅니다. 부산이 아니라 이 영화의 배경은 서울, 인천이거든요. 물론 마동석 좀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뭐 등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좀 멀잖아요. 뭐 물론 그가 부산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전 지나서 이 남쪽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뭐 걸어서 서울까지 굳이 마동석 좀비가 찾아올 이유는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마동석 좀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단 얘기는 부산행에 나왔던 다른 배우들, 다른 캐릭터들도 당연히 이 영화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돌아가면 부산행을 굳이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부산행의 설정만 가져왔지 이어지는 이야기거나 이어지는 정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냥 뭐 새로운 좀비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물론 부산행이 개봉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월드어제트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거나 뭐 그보다 낫다, 뭐 누가 더 뭐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월드어제트보다는 재밌었어. 그리고 월드어제트보다는 훨씬 좀비 액션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영화의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기 이전에 영화 매니아나 혹은 평론가 혹은 저처럼 방구석에서 영화나 주정창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트집을 한번 잡아보자 하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 정말 트집 잡을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트집을 잡냐? 사실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 전부를 깎아내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실 분들, 그리고 보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았던 부분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리뷰에는 스포는 없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아까 좀비 액션 얘기 잠깐 하긴 했지만 이 영화의 액션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자동차 추격전이 시원시원해서 좋았고요. 또 자동차를 활용한 액션들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런 액션 시퀀스들을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도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운전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리액션, 그리고 그걸 또 밖에서 보는 액션의 여러 가지 동선들이 편집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보는 재미는 쏠쏠하고요. 또 주연 배우인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군인 출신의 캐릭터다 보니까 이 총을 가지고 하는 액션도 뭐 그렇게 비중이 엄청 크진 않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자동차 액션에서 CG 자동차예요. CG 자동차라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CG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화 반도의 CG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영화에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사실 CG로 만든 캐릭터, 아무튼 눈에 거슬리거나 몰입감을 흐트릴 정도로 최악의 CG는 적어도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벌어지는 액션이 뭐 매드맥스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매드맥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지 말고 그냥 뭐 좀비들과 함께하는 추격 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좀비 특유의 쪼는 맛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영화 전체적으로 액션 스릴러라는 장르적인 특성으로 봤을
봤을 때 스릴감을 느끼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거의 밤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산행에서 4년이 지났고 좀비의 특성들을 잘 장단점을 알고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좀비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밤 장면이 이제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체 무슨 장면이지? 뭐 저게 뭐 어두워서 뭐 쟤네들이 뭘 하는지 뭐 안 보여 이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낮에 촬영해서 그래요. 낮에 밤 장면을 촬영하는 식으로 이제 이 영화의 대부분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사실 낮에 밤 장면을 촬영하는 기법은 아주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보다 보면 저거는 푸딩딩하게 어둡게 고정을 하긴 했지만 낮에 찍었구나 어느 정도 티는 났는데, 이 영화는 적어도 그런 느낌은 안 나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본다면 그냥 달 밝은 밤에 찍었나 보다 싶은 수준의 굉장히 높은 촬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영화가 왜 대체 제목이 반도일까 였던 건데, 그 반도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그리고 설정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영화에서 코리아, 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리적으로 반도니까. 그래서 반도라는 설정을 가지는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지금의 코로나 시국을 되게 미리 알고 한 건지 나중에 알고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살짝 풍기기도 하고, 지금 어떤 이 시국들을 적당히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이 설정, 반도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편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져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트집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영화 트집 잡는 게 난 모르겠고 제일 꿀잼이야 하시는 분들은 쭉 리뷰를 보시면 되고요. 트집이고 자시고 나는 그냥 반도가 재밌는지 없는지 뭐 볼만한지 아닌지 난 그 정도만 알면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가셔서 예매하셔서 반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 이후에도 스폰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트집 잡을 부분은 연출이 너무 특색이 없어요. 정말 연출이 무난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선 여기서는 조금 힘 좀 줘가지고 빡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에서조차 그냥 무난하게, 정말 너무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뭐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롱테이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연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영화를 보는 동안 안 느껴져요. 분명히 이 음식에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기 맞는 걸까 싶은 수준의 이제 밍밍한 맛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영화를 굳이 연상호 감독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 감독이 연출을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난하고 심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상호 감독 특유의 색채는 많이 느낄 수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저열한 욕망들, 뭐 시니컬한 어떤 풍자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영화를 만들던 초기 아이디어에는 있었을 것 같은 캐릭터나 그런 상황들이 이 영화에서 어렴풋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뭐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각색하면서 마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희석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영화의 캐릭터의 깊이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인공부터 조연, 악당들까지 사실 특별히 우리가 막 감정이입을 할 대상이 있다거나 그들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거나 몰입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없어요. 정말 무난한 캐릭터와 무난한 상황,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되는, 적당히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절부터 느껴왔던 그 연상호 감독 특유의 어색한 연기 디렉팅은 이 영화에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배우들이 엄청 연기들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 대사라든가 연기력이 어색해서 보다 보면 중간중간 살짝 오그라드는데 하는 지점들은 있었고요. 이게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했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눈에 띄는 배우, 눈에 띄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교환 배우가 맡았던 서대위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배우입니다. 한 중반, 초중반부쯤부터 등장하는 악역인데, 원래 구교환 배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립영화계에선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주목하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뭐 연출, 제작, 그리고 배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는 아주 재능 있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의 존재감이 뭐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뛰어나거나 엄청 특별하게 막 재밌는 것은 아닌데, 이 배우가 평범한 캐릭터에 굉장히 개성을 강하게 입혔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 아마 뭐 다른 배우들은 잘 몰라도 구교환 배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를 주목해야 할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배우가 연기를 했던 그 서대위라는 캐릭터의 비중이나 무게감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캐릭터들의 깊이감이 아쉬울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등장을 했던 그 철조망 안에 갇혀서 막 싸우는 일종의 콜로세움 씬. 근데 그 장면도요, 크게 의미가 없고 딱히 재미도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토르3 라그나로크에서는 그 격투사 씬에서 헐크와 토르가 제외하기도 하고, 또 토르가 그 장면에서 능력을 각성하는 어떤 장치, 무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만큼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콜로세움 시퀀스의 분량이 제법 되지만 딱히 어떤 의미나 혹은 이 무대가 가져야 될 역할이나 어떤 설정, 이런 재미들이 특별히 없었어요. 뭔가 비주얼적으로 신선하기는 한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이야기의 재미는 딱히 약했다라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 뭔가 약자들의 반란이나 뭔가 조직이 와해되는 공간으로 그려지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딱히 비주얼 대비 쓰임새가 그다지 좋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알러지에 걸릴 바로 그 마법의 단어 신파. 네, 이 영화에도 있습니다. 신파 있어요. 그래야지 한국 영화지. 신파가 들어가야 한국 영화지. 특히 이 영화에서 신파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령 신과 함께 1편의 엔딩을 보면서 또 뭐야 이것도 눈물 질질 짜라고 또 저런 장면 만들었네 라고 우리가 지성으로는 욕하지만, 막상 또 그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 살짝 나는, 뭐 엄마 얘기하고 하니까 살짝 눈물이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공감대를 이끌 만한 신파 도 사실은 아니고, 왜 이렇게 배우들 우는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오랫동안 보여주지? 왜 음악은 왜 이렇게 슬픔을 강요하는 음악으로 점철돼 있지? 그리고 이 분량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억지스러운 신파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신파 부분이 초반에 한번, 그리고 당연하게도 후반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나올 때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만 알려드리는 해결책이에요. 바로 이 신파 장면이 나올 때 화장실 다녀오시면 됩니다. 똥 싸셔도 돼요. 이 신파 장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과 방광을 싹 비우고 깔끔하게 영화를 또 마저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기 싫은 장면 굳이 억지로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영화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볼만합니다. 볼만한데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알러지가 세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호가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시원한 극장에 가서 팝콘 조금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팝콘 무비, 뭐 킬링타임 무비, 뭐 요 정도로는 정말 나쁘지 않은, 정말 간만에 나온 평작다운 평작, 간만에 나온 유사 영화가 아닌 영화다운 영화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도가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뭐 너무 칭찬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너무 덜 까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날 잡고 한번 하루 종일 한번 까보자 그러면 깔 거 많긴 해요. 그냥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국이긴 해도 그래도 극장에 또 사람이 간만에 많이 모였다 보니까 기분은 좋긴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 영화가 물꼬를 잘 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만 보신다면 앞으로 그 이후에 더 재밌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안으면서, 아무튼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또 저와 영화 의견이 다르시겠죠?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